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펀더드 에듀케이션과 밴쿠버 중앙일보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요 밑에다가 미리 써놓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잃어버릴까 봐요. 그 생물과 화학 요 두 가지만 이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시작을 할게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필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올 미래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일단 가장 좀 암울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불편하고 좀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이야기. 네. 제가 그랬죠. 인공지능이 가장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인이 있을 때 방법,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지금까지는 뭐 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기술 자체가 그 접근성이 이거를 개발하고 그걸 제공하는 저희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일반화되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해커라고 볼 수는 없죠. 일반인이라도, 그러니까 해커가 아니라도 해킹 방법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사방이 막 뚫릴 거예요. 왜? 아무리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안을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어떤, 물론 보안 자체도 이제 인공지능에다 맡겨가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경쟁이 되겠지만, 예,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발달을 하기 진짜 인공지능을 접목을 시키면요, 아마 사방이 왕창 뚫릴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봤더니 내가 계좌가 깡통이 됐네, 이런 얘기서부터, 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윤리와 인공지능에 대한 그 사용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이야기들이 안 나오질 않았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에다가 뭐 이것도 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로봇. 예. 이 두 개를 딱 합쳐 놓은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더하는 거죠. 뭐냐? 생존, 생존력. 이거를 딱 집어넣죠. 이게 이제 뭐냐면 스스로, 거기다가 생존력에다 더하기 번식 같이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그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 있죠? 네. 인류와 그 로봇의 전쟁 현실화될 겁니다. 왜? 생존해라라고 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특히 이제 전쟁에서요. 그 전쟁용 로봇을, 이게 인류가 그 과학도 그렇고 발전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잖아요. 상대 지역을 점령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또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 놓고 쓰고, 예. 바로 그 사람도 말 그대로 이제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온 그 원동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이제 지금도 무기를 만들고, 그 생화학 무기를 만드네, 뭐 무슨 로켓을 만드네, 미사일을 저희 뭐죠? 핵폭탄을 만드네, 핵무기를 만드네. 계속 나오잖아요, 전투에서부터. 그게 저희 바로 이제 전쟁을 대비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싸움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로봇을 전쟁터에서 사람의 생명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전쟁터에 집어넣는데, 상대방을 죽이면서 생존을 해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로봇이 상대를 죽여가면서 점령을 해가면서 들어가요. 거기다 생존을 하려면 스스로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를 또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싸움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딱 돼 간다. 그러면서 이 상대를 점령을 할 수 있는 이 로봇이 만들어졌다고 쳐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그러면 얘는 인제 그 상태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상대를 죽이는데 나중에 가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쪼끔 애매해지고 적과 아군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인제 적이 아군의 군복을 입고 왔을 때 그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죽이게 됐다. 그러면은 인제 논리 회로에 혼돈이 오겠죠. 논리 회로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면 아군과 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면 '나에게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아군이라도 죽여 놓고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요. 왜? 논리 자체가 인제 일단 아군인지 적인지 판단이 안 되면은 뭐 자기의 생존을 우선시하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적을 죽이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인제 이런 로봇을, 스파이 로봇을 적진에다 딱 침투를 했는데 스파이 로봇이 필요하면 "자, 너희들은 로봇을 또 새끼를 쳐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너희들의 진지를 구축을 해라." 라고 한다. 이것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아마 지금 아마 섬뜩하신 분들이 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섬뜩하겠죠. 예.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모든 논리적 회로가 그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말 그대로 혼돈의 세계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감정이, 예,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인류가 가는 길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AI 인공지능에 지금 이런 것들 감정을 통해서 소설이나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인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죠? 네. 왜 예전에 "미친 과학자" 뭐 이런 얘기들처럼 인제 그것들이 없지 않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먼 미래일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전에 인류가 진짜 자각을 해서, 뭐 자각하는 방법은 사실상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익혀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이 AI에,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인제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미래일 수가 있는데 일단 짧게만 볼게요. 예, 짧게. 짧은 미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기자라는 직업, 또 판사라는 직업, 그다음에 검사라는 직업, 변호사라는 직업, 거의 대부분이, 뭐 의사 분야는 쪼끔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생명체가 돌아가는 저희 쪽에서는 워낙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간단한 진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충분히 제가 볼 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예. 어쨌든 거기서부터 인제는 제가 여기다 또 집어넣을게요. 소설 이야기 나왔었죠? 그 얘기는 뭐죠? 소설뿐만 아니라 희극, 대본,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뭐가 되죠? 연극이라든가 또는 뭘까요? 연출까지. 자, 그러면은 인제 사람들이 어디서 뭐를 할지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벌을 받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연극이 짜여지면 인공지능이 짜여 놓은 연극이 있으면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뭐 소설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소설을 대본화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그 대본에 따라서 저희 프로듀싱 하는 사람은 프로듀싱을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은 연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뭐 같이 보이시나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볼 그런 어떤 여러분들 앞에, 그러니까 뭐 제 앞에도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미래에 나와 있는 그 사회는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있을 때, 예, 제가 여기 이제 다시 하면요. 앞서서 이제 제가 저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이 있으면 바로 그 아래 꼭두각시의 인간이 존재하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거였죠.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에게 뭐 인공지능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이거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됐어요. 예. 테스트가 된 거를 뉴스에서 이미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인공지능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애완동물로서의 인간이에요. 왜? 스스로 뭔가를 하지를 않으니까요. 자, 여기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연극 또는 뭐 영화였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 지금까지는 어떤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만들고 PD가 만들고 그러면은 연극하는 사람들과 상의해 가면서 이런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작가가 사라지고 PD가 사라지고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주로 시키는 대로. 왜? 여기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명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명당하는. 뭐 사람들이 연극하고 연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굉장히 박수 치면서 뭐 인기 있다고 막 이렇게 바라보지만, 저는 사실상 어떻게 바라보냐면 참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이 사람들은 지명당하지 않으면 "너 우리랑 같이 일하자."라고 그 사람들이 지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이 오디션 봐서 지명하고, 지명당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명당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연기하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사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 지금쯤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요. 자, 네. 이게 누구냐? 바로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령체계 밖으로 나가서, 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터미네이터 얘기를 인제 했지만, 제가 소설 속에 터미네이터라고 인제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진짜 저희 '전쟁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욕심이 강해지면 그 일은 벌어질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자신들까지 통제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명령권 안에 들어가게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받는 거는 인공지능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인공지능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거를 딱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생물화학, 인제 이것도 지우죠 뭐. 제가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예,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은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여기에 권력자가 있으면 권력자에 의해 밑에 권력자와 함께하는 조력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조력자들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인.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인제 대통령서부터 뭐 그 정부 기관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지만요.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죠? 권력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누가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인들이 피땀 흘려 가면서 열심히 노동력을 갖다 바쳐요, 노동력. 그리고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법에서 보시면은 금방 보실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일이 생겨 가지고 뭐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들어갔더니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니네 책임이야." 이 사람들은 잘리는데 여기는 안 잘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지시를 내릴 때는 "야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 다치지 않게를 해석을 해서 방법을 찾는 건 이 사람들이니까 방법을 열심히 찾아 가지고 해서 했는데 사고가 터졌으니까 이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다 뭐가 들어가느냐?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뭐냐면은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 군복이 막 그 헷갈리게 있어 가지고 그 내가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요? 인공지능의 잘못이에요. 판단을 인공지능이 내렸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되죠? 권력자서부터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걸 비난을 받는 건 누구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중간 권력자라도 비난을 받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산을 하다가 착오가 벌어져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은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뭐 이 정도의 이야기. 뭐 그러면서 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다 여기서 들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필수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치고 그 괴롭힘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기능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노예가 노예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노예가 노예로 살고 꼭두각시로 살면서 당하고 있는데 그 노예를 벗어나서 그 올라갈 수 있는 생각조차 할까요? 못합니다. 예.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